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역시 안내해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니까요. 꼭 오셔서 2020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 그리고 2019년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 그리고 2020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인지를 예측해드리러 가니까요. 꼭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올라오는 종목 먼저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일단은 상한가에는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컨버즈라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풀리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SD 시스템도 올라가 있죠. SD 시스템은요, 이제 주당 6,500원에 사겠다라고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가가 원래 2,500원이었는데 6,500원에 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0% 이상 올라온 종목으로 13종목이 보여지는데요. 역시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왔던 종목도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PC 디렉트 이 종목이 이제 상승세를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의아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한가 근접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10%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이 4종목이나 있는데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 제이테크놀로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렸죠. 지난번에 600% 올라갔을 때 1시가량에 설명해 드리면서 반토막 나는 경우들도 많고 폭락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종목은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드렸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네이처셀을 오늘은 공략법을 파헤쳐 볼 텐데, 그 이유는 네이처셀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네이처셀을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저희 회원들하고 매매를 했었는데요. 지난 2018년도죠. 2018년도 여기서 폭락을 했을 때 올라올 때 상한가를 먹고 나갔던 적이 있고요. 첫 번째로 매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급등할 때, 그러니까 라정찬 대표가 구속이 되었을 때, 그때 폭락을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급등할 때 한 10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접근하지 말자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저희 주챔쇼라던가 주챔콜로 전화가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은 저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라정찬 대표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뭐 어떤 유죄의 판결이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해왔던 매매니까 저는 충분히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자리에 잡아가지고는 힘들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오늘 폭락하고 있는 것은 라정찬 대표 결국에는 구형을 받았다라고 하죠. 일단 구형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12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라정찬 대표가 12년 구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2심, 그다음 선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은 한 5년
줄어들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12년 구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예 무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가가 사실 지난번 4,000원대, 5,000원대 내려갔을 때도 거의 주가 조작 혐의다. 유죄 확정이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건데, 아닐 수 있다.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본다면은 이게 지금 이제 유죄인 걸로 판결이 나고 있다는 것은요, 저는 5,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오늘 하한가가 간 건 아니지만 오늘 이후로도 계속 추가 하락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저는 급락 종목이라든가 바닥 종목 좋아하지만은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신규 매수로 할 가능성, 그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주가라는 게 급락을 하면 급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료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냥 구속이다 저 구형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섣불리 그냥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여러분들도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뭐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신규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도 추가 매수를 오늘 섣불리 하시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일단 이게 주가가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으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밀리고 난 다음에 매수가가 좀 더 추가 매수가를 좀 더 아래쪽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탈출이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 라정찬 대표 같은 경우는 네이처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 라정찬이라는 사람은 현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방면으로,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는 방면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오늘 폭락을 했다고 지금 손절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바로 손절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거래 정지 손쉽게 발생이 되곤 합니다. 사실 그 어떤 시장보다 2019년 시장은 거래 정지가 정말 많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이슈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고, 거래 정지 당하면 여러분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역시나 빠른 반등 때 빨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나가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단 이 이후에도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급등할 수 있는 여지, 또는 안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급락할 수 있는 여지, 양방향은 다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 희망회로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은 올라갈 거다, 또는 내려갈 거다. 내려갈 거라는 겁을 먹어서도 안 되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좀 냉정하게 보시면서 지금은 여기서 주가가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지를 보고 좀 판단을 잘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약간의 모험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혐의와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또 다른 내용들, 회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은 거래 정지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것은 결국 매수가를 낮추기 위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 정지가 당했을 때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금력과 그리고 나의 비중, 그리고 현금 총 계좌의 현금 유동성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희 회원들에게도 그렇고, 이거는 2018년 10월 달 여기 올라온 이후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라서 저도 이건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처셀은 추가 매수를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해가지고 반등 때 나오는 것이 원래는 좋긴 한데
네이처셀은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현금이 조금 없거나 그리고 내가 비중이 좀 크다 하시면은 그냥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올 때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자, 첫 번째 7,800원짜리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되어준다면요. 반등 나오면은 10,000원 언저리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최고가 10,000원이기 때문에 한 9,000원대부터 정리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역시 5,000원까지 갔다가 8,000원대까지 반등 나오는 것이 고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8,000원까지 반등 나올 때 정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악재 중에서는 좀 안 좋은 악재에 속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거래 정지가 당하거나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빨리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대응책을 잘 짜셔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종목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락이라고 해서 다 좋은 종목도 아니고요. 바닥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해서 다 좋은 종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재적 악재였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악재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피할 수도 있었고 매매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종목을 좀 피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이처셀 대응법을 알아봤고요. 신규 매매는 금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